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심장내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도 교수입니다. 혹시 혈관이 막히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신가요? 심각한 경우에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져 단 몇 분 만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아주 조용히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 한 가지만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음식을 끊기만 해도 여러분의 혈관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몸이 말라서 상관없겠죠. 수치가 조금 높긴 하지만 당장 아픈 것도 아니니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바로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고지혈증이라고 하면 대부분 계란이나 고기 같은 고지방 식품을 떠올리시겠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자주 먹는 그 음식이 혈관을 막는 주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당장 그 음식을 끊어야 하는지 그리고 몇 달 만에 정상 수치로 돌아온 실제 환자들의 사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잠깐도 방심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단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가져가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건강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남겨주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도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볼까요? 저는 매년 수백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고지혈증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 오십니다. 불과 지난달이었습니다. 52세의 한 남성 환자분이 출근길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혈관이 무려 9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말랐고 가끔 운동도 했는데 이것이 바로 고지혈증이라는 병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조용한 살인자죠. 사람들이 고지혈증을 방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무증상입니다.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고 딱딱해져 가는데도 몸은 별다른 경고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기의식 없이 지내다가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끔찍합니다.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발생하고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발생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단 몇 분 안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에게 항상 이 말을 반복합니다. 고지혈증은 조용히 다가오는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고지혈증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20에서 30대 젊은 층입니다. 예전만 해도 20대 청년들은 건강검진 시 콜레스테롤 검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젊은 직장인들 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을 넘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내원한 20대 초반의 한 환자분은 LDL 수치가 무려 250을 넘었죠. 그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른 편이라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주 먹는 가공식품,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그리고 단분 과다 섭취가 고지혈증을 유발했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의 원인을 지방 위주의 식단에서만 찾지만 실제로는 탄수화물 과다 섭취와 당뇨가 내장지방을 증가시키고 이 내장지방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과다하게 생성하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특히 마른 체형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환자분들 중 선생님, 저는 비만도 아닌데 왜 고지혈증이 있는 걸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내장지방 때문입니다. 겉보기엔 날씬해 보일지 몰라도 복부 깊은 곳에 지방이 쌓여 있다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충분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치된 고지혈증은 결국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고지혈증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 심근경색, 뇌졸중, 심지어 뇌출혈로 갑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60대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약을 복용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에 걱정이 되어 치료를 미루셨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그 환자분은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왔고 이미 심장 기능의 40% 이상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고지혈증 약이 평생 먹어야 하는 약인지는 여러분의 생활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약을 복용하면 죽을 때까지 끊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식습관을 개선하고 체중을 관리함으로써 약의 복용량을 줄이거나 심지어 완전히 끊은 환자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조금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혈관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고 고지혈증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 심장내과 도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고지혈증에 대한 오해와 진짜 원인, 그리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습관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계란은 이제 못 먹나요? 삼겹살도 끊어야 하나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콜레스테롤 하면 자연스럽게 달걀 노른자, 삼겹살 같은 기름진 음식이 떠오르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고지혈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세포막을 구성하고 성호르몬과 비타민 D, 담즙산 같은 필수적인 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콜레스테롤은 절대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문제는 과잉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풍요로운 식생활을 하면서 콜레스테롤이 몸속에 과도하게 쌓이고 이 과잉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축적되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속의 콜레스테롤이 곧바로 혈액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혈중 콜레스테롤의 대부분은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계란 몇 개를 먹었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수치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 콜레스테롤 생산을 조절하기 때문에 적당량의 자연식품을 먹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가공식품과 트랜스지방, 그리고 고온에서 조리된 튀김류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오메가 지방산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몸속 염증 반응을 촉진시킵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간은 방어 기전으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생성하게 되죠. 결국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 튀긴 음식들이 고지혈증의 진짜 원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 달걀 노른자보다 더 큰 문제는 과자, 라면, 냉동식품 같은 가공식품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기름진 음식을 피한다고 해서 고지혈증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한 수많은 환자들의 공통점은 탄수화물과 당분의 과잉 섭취였습니다. 한국인의 식단을 살펴보면 하루 세 끼의 쌀밥은 기본이고 그 외에도 빵, 국수, 떡, 달콤한 디저트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몸속에서 빠르게 당으로 전환되고 간은 이 당을 중성지방으로 바꿔 내장지방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 내장지방이 간을 자극하여 콜레스테롤을 과도하게 생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마른 체형이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말랐지만 복부 깊숙이 지방이 쌓인 마른 비만 상태일 수 있고 이 경우 오히려 일반적인 비만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삼겹살보다 빵과 설탕을 줄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순히 기름기를 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당류와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운동만으로 고지혈증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운동은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체중 감량과 고지혈증 개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식습관입니다. 식단이 잘못되어 있다면 아무리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운동을 꾸준히 했는데도 수치가 오히려 높아졌어요 라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알고 보면 식사 중간중간에 커피 믹스, 과자, 빵 같은 군것질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한 분, 48세 남성은 내원 당시 LDL 콜레스테롤이 190이 넘고 당화혈색소도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이분께는 식사 패턴을 유지하되 중간 군것질을 완전히 끊으시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커피 믹스, 과자, 빵, 단 음료 등을 절대 드시지 말고 정해진 식사만 드시라고 조언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만에 체중이 2.5kg 감량되었고 석 달 후에는 6kg이 줄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는 1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습관 하나만 고쳐도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루 3끼를 반으로 줄이거나 하루 2~3시간씩 운동하는 것은 바쁜 현대인에게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작은 군것질, 음료 한 잔, 과자 한 봉지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술입니다.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서도 저녁마다 한두 잔씩 술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술은 단순히 열량만 높일 뿐 아니라 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간에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더 많이 생성하도록 자극합니다. 거기에 더해 술과 함께 섭취하는 안주, 예를 들어 기름진 고기, 전, 튀김, 과자류 등도 고지혈증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약 드시면서 술 드시는 건 병 주고 약 주는 겁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가공식품, 탄수화물, 술만 줄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고지혈증 관리의 핵심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가공식품과 당류, 술을 줄이고 자연식 2주의 식사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수치는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하지만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지혈증은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치가 200을 넘고 230, 250이 나와도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사람들은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게 됩니다. 그 사이 혈관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망가져갑니다. 고지혈증은 천천히,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나타나며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한 후입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어떤 음식을 줄여야 하는지, 그리고 약 없이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드릴 것은 자연식기입니다. 우리가 예전 조상님들처럼 가공하지 않은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섭취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고지혈증 예방법입니다. 현미, 채소, 두부, 생선, 제철 과일 등 가공되지 않은 자연 재료를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하면 간과 혈관의 부담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반면 밀가루, 설탕, 트랜스지방이 가득한 과자, 케이크, 음료수, 튀김 등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올리브유, 들기름,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마가린, 슈트닝, 일부 정제 식용유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혈관의 염증을 유발하고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므로 피해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가공식품 대부분에는 이런 나쁜 기름이 숨어 있으니 가급적이면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 관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면 간의 부담이 줄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를 위해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꾸준하고 현실적인 체중 감량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0.5kg 정도만 줄여도 한 달이면 2kg, 3개월이면 6kg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환자들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었고 실제로 건강을 회복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고지혈증을 단순히 약으로 조절하는 병이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생활병으로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약은 일시적인 도구일 뿐, 평생 약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커피 믹스를 끊고 저녁 술자리를 줄이고 과자 한 봉지를 참아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고지혈증은 혼자만의 병이 아닙니다. 가족의 식습관이 곧 나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선택은 결국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모두를 살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식단 일시, 하루 식사 구성법, 그리고 약 없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지혈증 관리의 핵심은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건강하게 콜레스테롤을 활용하도록 돕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총 3편에 걸쳐 고지혈증의 원인, 흔한 오해, 그리고 생활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콜레스테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며 여러 호르몬과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문제는 과잉입니다. 특히 LDL, 저밀도 지단백, 이 혈관에 과하게 쌓이면서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HDL, 고밀도 지단백은 LDL을 해소하려 간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하므로 수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둘째, 콜레스테롤 수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음식보다 간입니다. 우리가 먹는 콜레스테롤이 직접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간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걀이나 삼겹살처럼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알려진 음식을 일시적으로 먹었다고 해서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즉 염증이 있는지, 내장 지방이 많은지에 따라 콜레스테롤 합성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진짜 범인은 가공식품과 당, 그리고 술입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가공육, 튀긴 간식,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는 인스턴트 식품에는 변질된 기름, 과로한 염분, 당류가 가득합니다. 이런 식품은 간에 부담을 주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간이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특히 탄수화물과 당의 과잉 섭취는 내장 지방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콜레스테롤의 생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 경우 외형은 말라 보이지만 내장에 지방이 가득 쌓여 있는 상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넷째, 간식을 끊는 것만으로도 수치가 달라집니다. 식사를 대폭 줄이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지속하기 어렵고 오히려 요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것질, 특히 과자, 커피 믹스, 단 음료, 야식만 줄여도 한 달 만에 2-3kg 체중 감량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3kg만 줄여도 LDL 수치는 개선됩니다. 한 남성 환자는 하루 3끼 식사를 그대로 유지하되 중간 간식과 믹스커피를 완전히 끊고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그는 6kg을 감량했고 LDL은 약 없이도 60이나 떨어졌습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지만 격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스트레스를 높이는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규칙적이고 무리 없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지속 가능한 운동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걷기, 요가, 수영, 가벼운 근력 운동을 추천합니다. 여섯째, 좋은 기름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식용유, 마가린, 슈트닝 같은 가공기름은 피해야 하며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들기름, 아보카도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 은 오메가3가 풍부하여 HDL 수치를 높이고 LDL 산화를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먹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식사를 굶지 마십시오. 식사량을 과도하게 줄이는 대신 간식을 끊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야식은 반드시 끊으십시오. 야식은 대부분 고염, 고당, 고지방 식품이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믹스커피, 탄산음료, 달달한 라떼도 단순히 음료가 아니라 고지혈증의 주범입니다. 하루도 잠만 마셔도 한 달간 섭취하는 당과 칼로리는 엄청납니다. 이것을 물, 녹차, 블랙커피 등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체중 감량과 수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술은 콜레스테롤의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잔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술은 간을 자극하여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합성을 촉진합니다. 거기에 기름진 안주가 더해지면 심혈관 질환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특히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는 것은 말 그대로 병 주고 약 주는 상황입니다. 일주일에 2번, 3번씩 술을 마시는 습관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아홉째,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식재료를 기억하십시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외에도 견과류, 호두, 아몬드, 캐슈넛, 아보카도, 올리브, 채소류, 콩류, 보리, 기리, 잡곡밥 등은 HDL 수치를 높이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귤이나 보리는 LDL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막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10번째,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무리하게 체중을 줄이려 하지 말고 처음엔 2-3kg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 5kg, 그 다음 10kg. 몸이 변화하는 만큼 수치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평생 할 수 있는 식습관입니다. 일시적인 단식이나 유행 다이어트보다 하루 3끼를 균형 있게 먹고 간식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11번째,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고지혈증은 대개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수치가 200, 230을 넘어도 평소와 다르지 않으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혈관은 서서히 손상되고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낙과 병원에 의존하는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12번째, 가족과 함께 식습관을 바꾸십시오. 고지혈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식탁이 곧 당신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집에서 매일 먹는 반찬, 간식, 외식 메뉴 하나하나가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오래 유지할 수 있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정리하면 고지혈증은 절대 특별한 약이나 건강식품으로 해결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모여 혈관을 만들고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꿔야 합니다. 마시는 음료를 물로 바꾸는 것부터 밤에 먹던 과자 한 봉지를 내려놓는 것, 10분이라도 걷는 것, 그 작고 소박한 변화가 6개월, 2년 후엔 엄청난 결과로 돌아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고 습관 속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 내용을 혼자만 알지 마시고 가족과 친구에게도 꼭 전해주십시오. 함께 바뀌면 오래 갑니다. 고지혈증,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그 첫걸음을 지금 이 순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 일상 속에서의 작은 실천입니다. 군것질을 끊고, 야식을 줄이고, 물을 많이 마시고, 일주일에 2번만이라도 등푸른 생선을 먹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루 30분만 걸어보는 것으로도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변화들이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라가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확연히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약을 시작하는데 두려움을 갖습니다.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질문이 이 약 평생 먹어야 하나요? 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한 번 시작하면 끊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절반만 맞습니다. 고지혈증 약은 평생형 족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여러분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동안 혈관을 지켜주는 보조장치일 뿐입니다. 약을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생활 습관의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약은 시작일 수 있지만 결코 운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약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약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약을 끊고도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5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이분은 회식이 많고 야식을 즐기는 전형적인 생활 패턴을 갖고 있었죠. 처음 내원했을 때 LDL 수치는 210이 넘었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당연히 약 처방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약 처방과 함께 한 가지 원칙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바로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였습니다. 가족과 상의한 끝에 이 원칙을 지키기로 약속하셨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후 체중이 7kg 줄었고 LDL 수치는 140으로 낮아졌습니다. 약의 용량도 점점 줄여갔고 1년 뒤에는 약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2년째 약 없이도 건강한 수치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마지막 진료에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약을 끊는 게 목표가 아니었네요. 생활을 바꾸다 보니 약을 안 먹어도 되는 몸이 되더라고요. 이 한마디는 약을 두려워했던 수많은 환자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60대 여성으로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었습니다. 수치가 높아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고 계셨지만 기대만큼 수치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밤마다 먹는 과자와 믹스커피 때문이었습니다. 낮에는 식단을 잘 지켰지만 밤마다 반복되는 이 습관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야식을 끊고 믹스커피를 블랙커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환자분은 놀라울 정도로 잘 따라주셨고 단 한 달 만에 2kg이 빠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LDL 수치가 40 이상 낮아졌고 8개월 후에는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최소 용량만 유지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약을 끊으려면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화려한 다이어트나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을 하나씩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5가지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것질을 끊을 것. 둘째, 야식을 피할 것. 셋째, 물을 충분히 마실 것. 넷째, 가공식품을 멀리할 것. 다섯째, 하루 30분만이라도 꾸준히 걸을 것. 이 5가지 변화만 3개월 이상 유지하면 약 없이도 수치를 낮추는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체중 감량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 체중은 정상이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고지혈증 환자에게 정상 체중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내장 지방이 많으면 체중이 정상이라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단 3kg만 감량해도 수치가 크게 개선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다수는 단 3에서 5kg만 감량해도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억지로 식사량을 줄이지 말고 먼저 군것질부터 없애십시오. 과자, 달콤한 커피, 야식만 끊어도 한 달에 2kg 정도는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여기에 하루 30분만 빠르게 걷기까지 더하면 LDL 수치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경험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이제 수치가 좀 좋아졌으니 다시 예전처럼 먹어도 괜찮겠지.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고지혈증은 혈관에 나타나는 생활의 흔적입니다. 예전의 식습관으로 돌아간다는 건 다시 예전의 위험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혈관은 한번 만들어 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마치 집을 청소해놓고 다시 어질러지지 않게 매일 신경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악에 의존하며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하나씩 바꾸며 스스로 혈관을 지킬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군것질을 끊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워보십시오. 그 다음은 물을 더 마시고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만 먹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30분만이라도 걸으십시오.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내용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건강이 곧 가족의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한 집안에서 누군가가 먼저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면 그것은 가족 전체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어른이 달라지면 아이도 달라지고 부부가 함께 실천하면 서로에게 더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과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나무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남들 다 아는 똑같은 이야기라고 대충 흘려듣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라도 꼭 실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보만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실천하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건강은 지키는 자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고민, 실천 결과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욱 풍부한 내용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댓글창은 여러분만의 공간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격려하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진심 어린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오늘이 그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